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7, 8월 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실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죠.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올 수 있고요. 농지법은 공법에 출제될 수 있고 우리 중개실무에도 당연히 나온 적이 있고요.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7월 10일부로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2의 서식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1의 서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에 도대주 교판이 있었는데 판매 의료시설이 빠졌습니다. 교판에서.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 받으러 따로 안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나오고 실명법 나올 확률 85%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출제되죠. 오늘 할 내용이 시험에 3문제 나옵니다. 상가임대차법, 경매, 매수신청대리 오늘 하는 게 3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고득점 하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를 정확하게 하면 거의 35문제 정도 맞추고요. 나머지 실무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여기 3문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4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외에 나머지 1문제는 이제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요건 민법에서도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인데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없고. 주된 부분 영업용이면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도 적용되고 자연인, 법인 모두 적용되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시험에 제가 많이 나왔다는 게 바로 이 6번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금액은 서울은 9억, 과밀역 재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인데 임시특례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많죠. 특별히 예외죠. 임시특례. 코로나 때 월세 못 내더라도 특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대항력, 계약갱 현효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하는 것, 집합제한 요것도 지금은 집합제한이 없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9억 초과하면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만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9억 초과하면 최우선 면제 안 되고요. 우선 면제 안 되고 최단기 존속기간도 적용 안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적용 안 되고 1년에 5%밖에 못 올린다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 전환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면 확정일자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세무서에 전화하니까. 모르고 찍어주더라도 우선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민법 시험에도 많이 나왔다고. 여기에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상가는 1년이고 주택은 2년이고 농지는 3년, 원칙 예외 5년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정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는 경우에도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가는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요거 임대인에 대한 규정만 있고, 자, 그래서
요게 최근에 7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상가는 만약에 하루 전에, 1일 전에, 만기 끝나기 하루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주인이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해지했기 때문에 해지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돈 내주면 된다 해서 3개월 월세를 까고 내줬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내일 만기인데 세입자가 오늘 나간다고 했으면 내일 돈 내줘야 된다. 이게 판례예요. 상가는. 주택은 계약기간 끝나기 하루 전에 이야기하면 묵시적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돈 내주면 되죠. 여기 상가는 임대인에 대한 규정만 있고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요. 주택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 같은 말입니다. 자동 연장되면 또 1년으로 간주하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인정된다. 즉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장사할 수 있죠.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했을 때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대항력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인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농지는 시구 읍면장 확인받은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세입자는 안 나가고 계속 계약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힘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물권적 효력이죠. 그래서 채권의 물권화 경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항력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를 세무서장에게 받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 있는데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단 전제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되니까 만약에 3일날 인도를 받고 2일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당일 1일이 아니라 4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죠. 대항력이 이 두 가지를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니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반대로 그러면 1일날 인도받고 2일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요건 3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자, 이게 금융기관 승계되는 거 요거는 박근혜 정부 때 생겼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서울에서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했습니다. 뒤에 끝다리를 올리면 이렇게 2,200만 원이 나오죠. 주택의 경우는 절사, 주택은 절사인데 이거는 절상입니다. 올립니다. 뒷끝다리를.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나누기 3, 그 다음 하면 1,900만 원, 광역시 3,800 나누기 3 하면 1,3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3 하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습니다. 이게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고요. 우선 면제 받는 기준 금액은 9억,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 우선 면제 받죠. 최우선 면제 받는 것은 6,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시험에 거의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생긴 제도인데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10명 이상입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입니다. 9명 이상.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 사무소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위원장은 호선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 제한 없습니다. 보궐위원회는 전임 제한 남은 임기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요. 30일 이내에 연장 가능합니다. 조정안을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을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입니다. 권리금 회수기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제가 권리금 받을 테니 주인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게 이런 예외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때 막 건물주들이 좀 저항을 많이 해가지고 2015년도 그 당시에는 좀 주인한테 사실은 유리하게 제가 볼 때는 만들어졌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론은 옛날에 암암리에 세입자들이 권리금 주고받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더 못 받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랍니다. 그 이유는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데려온 세입자가 차임을 지급할 자력,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 얼굴 한 번 봤는데 저 옷 입은 거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다. 다른 사람 데려와 봐라. 이러면 아닌데요. 월세 잘 낼 걸 입증해야 된다고 소송해가지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뭐 내가 미쳤다고 여기 뭐 소송하면서 이게 하겠나 이런 생각하고 안 해버린다고 계약을.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얼굴 한 번 봤는데 앞으로 위반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위반할 가능성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또 이꼴 저꼴 보기 싫다. 이제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이게 최근 판례가 실제 법조문에는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주가 없어요. 세입자가 주인이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최근 판례가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1년 6개월 이상 사용 안 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권리금 회수기를 보장 안 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주택의 경우는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상가는 무조건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말을 하는 순간 이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 못 데리고 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괜히 주인이 장사한다는 말 하면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필요도 없이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어떤 뭐 시중에 모의고사 보니까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인데 법무부 장관 이렇게 주어를 이거 법무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을 반대로 바꿔가지고 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렇게 실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주어라고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제외라는 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준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 보장 안 해줘도 되고요. 전통시장 X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통시장은 권리금을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해 준다는 이야기죠. 제외가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주는 거에서 X니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제외되는 거에서 제외되니까 제외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되고요. 국공유재산 안 되고요. 우리 서울에도 보면 지하상가 이런 거는 국공유재산이잖아요. 개인재산이 아니고. 지하상가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보면 8가지가 있습니다.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8가지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고요. 전차인 세입자로부터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은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정감 청구 올리는 것은 5%밖에 1년에 안 되지만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 감액은 1년에 10번도 가능하고 50%도 깎아달라 할 수 있다.
물론 정액이든 감액이든 깎아달라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거나 깎아줘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니다. 자, 월차임 전환율, 월세로 돌리는 것은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이 자동 계산기가 렌트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렌트홈이라고 여기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관련된 홈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자동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 5% 올리는 거. 자,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죠. 상가 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자, 193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자, 이게 기출 문제인데요. 28회 기출 문제인데 포인트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보증금 5억, 월세가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환산 보증금이 전세로 환산하면 10억이죠, 10억. 그 9억 초과라는 이야기예요, 서울서. 서울서 9억 초과하면 아까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 뭐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 안 된다 했죠? 그걸 묻는 거라고 포인트가 이게 지금 기출 문제인데 5억에 500이니까 환산 보증금이 1억 10억입니다. 10억.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했는데 최단기 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10억이니까 그냥 계약기간만큼 정한 만큼 민법을 적용하죠.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은 이게 뭡니까? 대항력이잖아요. 대항력. 예, 건물주가 바뀌어도 세입자 안 나갈 수 있는 대항력은 10억이라도 적용되죠.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대권, 대권이 아니고 암기 프린터 29번. 암기 프린터 29번 한번 봅시다. 맨 밑에 임시 표준 대개 권해 29페이지 맨 밑에 29번 맨 밑에 이거는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임시 표준 대개 권해 대항력. 자, 그래서 2번 니은은 맞고요. 스티것은 2개의 차임액이 아니라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니까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 못 받는다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민법에도 이런 유형의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그 암기 프린트 29번에 맨 밑에 있는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것만 적용된다. 그 외에는 적용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16번입니다. 16번. 이것도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보증금이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5천만원이죠? 1억 5천만원 환산보증금이 1억 5천만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생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정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했는데 5%까지 인정이 되니까 정액은 100만원이면 5만원이고 이 5천만원을 환산한다 하더라도 10만원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월세는 월세대로 올릴 수 있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릴 수 있다고요. 그 보증금 5천만원을 월세로 환산해서 올리더라도 10만원은 안 돼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연체 차임이 200만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3기의 차임액이니까 300만원에 이르러야 되겠죠. 해지하려면.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500만 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우선 면제 받을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면 이게 최우선 면제잖아요. 최우선 면제는 서울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6,5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은 5번이네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 암기 프린트 54번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습니다. 54번에 보면 8가지 여기에 해당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4번에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예, 그래서 동의 없이 전대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받아 이렇게 하면 X죠. 동의 없이가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이 196페이지네요. 196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연체 차임이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3개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되니까 300만 원 연체돼야 되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는 감액하지 못한다 했는데, 감액은 제한이 없다. 정액만 1년에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죠. 물론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이 4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최우선 면제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환산보증금이 1억 5천이니까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가 비슷한 유형이 출제되고 있어요. 계속. 자, 답은 5번입니다. 을이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즉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을은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을 안 갖췄으니까 대항력을 갖춰야 되죠. 대항하려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197페이지 19번. 옳은 것은 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임차인이 5년간 장사를 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고요. 리얼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했는데, 법정 범위 내에서는 정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액은 5% 1년에,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198페이지 20번입니다. 20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정액 올리는 거는 5% 100분의 5 초과하지 못한다. 100분의 5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2푼 곱한 금액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액 청구는 주택은 2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같은 말이죠. 20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1할입니다.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199페이지 21번인데 적용받을 수 있는 걸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서울에 보증금 5억 월차임 1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6억이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6억이니까 적용되죠. 9억 이하면. 그 다음에 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기타 지역이기 때문에 3억 7천이어야 됩니다. 3억 7천 50만원 곱하면 4억이니까 안 되죠. 강화군은 기타 지역이라서 환산보증금 3억 7천이라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창원시도 3억 7천이어야 되는데 4억이라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원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이죠. 6억 9천 6억 9천이잖아요. 6, 9, 54 9억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 답 2번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금액도 암기를 해야 되겠죠. 서울 9억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6구는 54 6구 54 해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기타 지역하고 서울만 암기하고 중간에는 6구 54에 6구 54 6구는 54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죠. 등기를 하면 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했는데 인도하는 것과 건물 빼주는 것과 비워주는 거하고 돈 받는 게 원래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동시행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경매가 어려운 거예요. 세입자는 자꾸 돈 먼저 달라 하고 동시행하게 돼 있는데 돈을 받아야 어디 다른 데 가서 세를 얻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주인은 주장할 수 없다. 최단기 존속기간 편면적 강행 규정이므로 자,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되면 계약기간 끝난 날로부터 또 1년이 연장됩니다. 5번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이게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입자가 5년 장사하다가 다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남은 기간,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만 더 풀어보십시다.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인데 33회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서울의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는 적용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게 지금 기출문제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그 기출문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 출제된다고 조금씩 유형을 비슷비슷하게 바꿔가지고 2기의 2차 임액이 아니라 3기의 2차 임액을 연체한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기출문제는 반복된다. 80%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경매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